우리 아이 부자 만들어줘야지. 어릴 때부터 사주면 나중에 대학 등록금은 해결되겠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혹시 흐뭇한 미소 짓고 계신가요?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그 훌륭한 마음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준 그 계좌가 10년 뒤, 20년 뒤 아이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아이 세금 내주느라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털어야 한다면요. 에이 쌤, 우리의 계좌에 겨우 몇백만 원 있는데 무슨 세금 폭탄이에요 라고 방심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 슈퍼컴퓨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집요합니다.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은 기본이고 부모님의 연말정산 혜택 박탈, 심지어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아이 앞으로 날아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아이 계좌에 숨겨진 시한폭탄 3개를 찾아내서 아주 깔끔하게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폭탄은 당장 홈택스 켜서 따라하셔야 합니다. 자, 폭탄 제거반 길룡쌤과 함께 출발하시죠. 첫 번째 폭탄,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 누락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식 계좌에 내 돈 넣어주는데 그게 무슨 증여야. 나중에 커서 집 살 때나 신고하는 거지. 땡. 큰일 날 소리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는 순간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이걸 증여로 봅니다. 지금은 금액이 작아서 국세청이 안 쳐다보죠. 문제는 나중입니다. 아이가 30살이 돼서 그동안 불어난 주식으로 아파트를 산다? 창업을 한다? 그때 국세청이 묻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니? 이때 어릴 때 엄마가 주식 사준 건데요 라고 하면 인정해 줄까요? 증거가 없으면 원금, 수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때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산세 20% 붙고 그동안 안내 이자,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0년 주기 2천만원 공식만 기억하세요.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 10살에 2천, 20살에 5천. 이렇게 미리 신고만 해두면 나중에 주식이 10배, 100배가 올라도 그 수익은 온전히 아이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요. 자, 지금 스마트폰 드세요. 홈택스 앱 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로그인은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디로 해야 됩니다. 메뉴에서 신고 납부, 그 다음 증여세, 일반 증여 신고, 현금 증여 간편 신고 누르세요. 다음으로 증여자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부모님 주민번호 넣고요. 수증자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아이 정보를 넣습니다.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가액에 이체한 금액을 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다 했다. 여기에 2천만원 적으세요. 마지막 증여재산 공제칸에 똑같이 2천만원 적으면 자, 보시다시피 납부할 세금이 0원으로 뜨죠.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이체 확인증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끝. 어때요? 3분이면 우리 아이 자산 지키는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꼭 따라하세요. 두 번째 폭탄은 부모님 지갑을 직접 타격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입니다. 아이 계좌 수익률 빨간불 들어왔다고 와 우리 아들 주식 천재네 하고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연말정산할 때 자녀 한 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받으시죠. 이거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쌤, 해외 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라던데요. 자, 이건 양도세 낼 때 기준이고요. 연말정산 기준은 얄짤없이 소득 100만원입니다. 아이가 엔비디아 팔아서 150만원 수익 실현했다. 그 순간 아빠 연말정산에서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취소. 더 무서운 건 아이 앞으로 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까지 줄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 벌려다가 세금으로 100만 원 뱉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안 팔면 됩니다. 아이 주식은 장기 투자잖아요. 굳이 잦은 매매로 수익을 확정 짓지 마세요. 둘째, 이미 팔아서 수익이 100만 원을 넘었다. 그럼 12월 31일 전에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파세요. 자, 이거 손절이라고 합니다. 수익 200만 원 났고요. 손실 110만 원 났다. 그러면 순수익이 90만 원이잖아요. 자, 이렇게 100만 원 밑으로 맞추면 끝. 연말정산공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폭탄. 우리 아이 배당금으로 용돈 받게 해줘야지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 안 내죠. 그런데 아이의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자격 바로 박탈됩니다. 이제 아이 앞으로 매달 지역 가입자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이 명의 주식재산까지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꽤 커요. 배당금 받아서 아이 깎아 사주려다가 매달 부모님 월급에서 건보료가 숭덩숭덩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계좌는 너무 고배당주로만 채우지 마세요. 배당금 1,000만 원 안 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성장성 높은 지수 추종, ETF 대표적인 게 S&P 500, 나스닥 100 있죠. 비중을 높여서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매년 11월쯤 배당금 총액 꼭 확인하시고 1,000만 원 넘을 것 같으면 미리 비중 조절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여세 신고한다. 10년 주기로 2,000만 원. 지금 당장 홈택스로 가세요. 두 번째, 연말정산 해외 주식 실현수익 100만 원 넘기지 말기. 세 번째, 건보료 배당금 연 1,000만 원 넘지 않게 관리하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절반은 수익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세금 방어입니다. 첫 단추만 잘 끼워두면 여러분 아이는 그 어떤 금고보다 안전한 자산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아차 싶으셨던 분들 지금 바로 아이 계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꼼꼼함이 아이의 든든한 미래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아이 키우는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 주치 길용쌤이었습니다. 안녕.